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기념관에 준비되어 있는 투탕카멘 파라오의 비밀, 바로 투탕카멘 무덤을 박물관한 지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전시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집트를 한 번 정도 가셔서 고고학 박물관이나 아니면 왕가의 계곡에 투탕카멘 무덤을 가보셨거나 고고학 박물관에 투탕카멘 유적물을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가보시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집트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책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보시면 이집트의 정말 진면목을 또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은 주요 사진,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 속에 있던 주요 유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건데 사실 진품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 가품이고요. 진품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고고학 박물관에 있겠죠.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근데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 이전에는 너무 작았지요. 2층 규모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새롭게 단장한 고고학 박물관, 그 피라미드 주변 기자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고고학 박물관을 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전 단계에 있는데 거의 이전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이집트를 방문을 해서 새롭게 단장한 고고학 박물관을 촬영을 해서 사진과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이 끝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동영상이 나오죠. 동영상 부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에 대한 소개, 간략적인 소개하고 여러 가지 투탕카멘하고 하워드 커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방을 들어가시면 하워드 커터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하워드 커터가 발견 당시에 이 현실이 꽤 세 개가 있었는데 그 현실을 그대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바로 유물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데 복원한 현실에서 또 중요한 게 하워드 커터가 그 당시 발굴을 했을 때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요. 흑백으로 촬영됐었겠죠.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이니까 그 영상을 또 같이 볼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그 영상물도 촬영을 했으니 한번 또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방에 가시면 그 당시 발굴했을 때 현실 세계 현실에 있던 3,500점 정도 되는 유물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중요한 유물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박물관 가시면 임시 박물관 가시면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없어서 1시간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좀 시간이 좀 짧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영상물이 100여 년 전에 하워드 커터가 촬영한 그 당시 발굴 당시의 촬영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고 그 당시 어떻게 저런 것들을 드러냈는지 도르래를 다 썼더라고요. 도르래를 통해서 또 이동을 시켰고 또 철도를 또 임시로 깔아서 왕가의 계곡에 유물들을 바로 어디에요? 그 나일강까지 움직여서 나일강에서 카이로까지 또 배로 운반을 했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탕카멘 하면 너무 유명하죠. 무덤은. 근데 사실 투탕카멘이라는 거는 이집트 왕명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파라오인데 바로 하워드 커터로 인해서 졸지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가의 계곡, 이집트 역사상 고고학 역사상 모든 파라오들은 무덤이 다 도굴된 상태거나 빈 곳이었어요. 이미 다 훼손이 됐거나. 근데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발굴된 파라오 왕의 무덤은 바로 하나죠. 바로 투탕카멘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훼손되지 않고 유일하게 발굴됐는데 또 3,5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고 사실 그 유물들이 별게 없었으면 또 유명하지 않았을 텐데 다 황금으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탕카멘 무덤보다 하워드 커터보다 더 유명한 발굴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워드 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하워드 커터는 다 아시겠지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사실 가난하게 태어난 친구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술
화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술 그리는 화가를 배웠다가 나중에 이집트에 파견이 되는데 왜요? 히에로글리프를 이렇게 표본을 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견이 됐다가 운 좋게 왕가의 계곡에서 유명한 고고학자들한테 약 8년 동안 배우게 되고 스스로 히에로글리프를 또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이 좋았던 이 하워드 커터가 인스펙터로 이렇게 승진을 했다가 나중에 피라미드 주변으로 갔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피라미드 주변에서 와인을 먹는 거를 제지를 했다가 결국은 그 와인을 먹던 그 친구들이 아주 고위 관리자의 자녀분들이라 결국 하워드 커터는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 고고학장은 누구였냐면 가스통 마스페로였어요. 가스통 마스페로도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고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미안한 나머지 어렵게 더 살고 다시 어렵게 살게 된 하워드 커터에게 바로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냐? 바로 카나번경을 소개시켜줍니다. 카나번경은 바로 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 귀족 집안이고요. 바로 영국의 왕실 말들을 관리했던 아주 유수 깊은 집안이었어요. 재산이 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당시 자동차를 영국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사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유학을 왔다가 결국은 가스통 마스페로의 소개로 해서 하워드 커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둘이 합심을 해서 결국은 뭘 발견을 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 보시는 바로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정도죠. 처음에는 이 왕가의 계곡 발굴권은 미국의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데이비스는 왕가의 계곡 발굴을 다 끝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투탕카멘하고 관련된 유물들을 몇 개를 찾게 돼요. 데이비스니 그 당시 하워드 커터도 그 당시 그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데이비스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하워드 커터는 아마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가 있었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1914년에 데이비스니 떠나고 나서 다시 왕가의 계곡 발굴권을 하워드 커터와 카나버경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발굴이 또 뜸해지다가 결국 나중에 1917년부터 다시 또 발굴을 또 중점적으로 하다가 람세스 6세 무덤이죠. 거기 주변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람세스 6세의 무덤 밑에 원래는 위에 뭐가 있었냐면 일꾼들의 오두막 숙소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거기를 파봤더니 바로 뭐가 발굴돼요? 바로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을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역사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하워드 커터가 운 좋게 뭐 정말 뭐예요? 이 하워드 커터는 아주 저거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발굴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운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워드 커터가 이제 일기장을 계속 썼는데 투탕카멘 무덤 발굴할 때도 계속해서 써서 투탕카멘 발굴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 우연히 발굴한 게 아니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과 과학적인 추리,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바로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누구예요? 바로 주인공이죠. 투탕카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탕카멘 정말 어린 파라오가 어릴 때 파라오가 됐고요. 어릴 때 파라오가 됐고 정말 비운의 파라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왕 아크나톤 아메노테프 4세가 종교개혁과 수도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그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가죠. 율신 종교개혁, 바로 아텐 신앙이었는데 다시 아톤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파라오가 됐던 투탕카멘은 당연히 힘이 없었겠죠. 다 신하들이나 장군, 특히 호레페부아 장군과 아이 재상 때문에 결국 권력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당시가 18대
그 왕조의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아이가 다음 파라오가 되죠. 그래서 이 무덤에 보면 투탕카멘 무덤에 보면 아이가 딱 나와요. 다음 파라오를 자기가 봤는데 개고일식 할 때 그 다음 파라오가 누구냐? 호레페부가 19대 왕조의 시점이 되는 또 파라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로 투탕카멘이 파라오가 돼서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무덤 속의 유물만 보시면 그 당시 투탕카멘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 거를 좀 어렴풋이 우리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 좋은 기회입니다. 꼭 방문해 보시기